안종진, 이현도 세무사입니다. 저희가 채널을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.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금도 정말 많이 내고 하는데 그리고 특히 저희한테 유관돼서 오시는 분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이런 점을 좀 체크아웃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기에 좀 가장 적합한 세금 체크할 포인트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뭐 저도 그렇고 다들 세금을 엄청 많이 내세요. 실제로도 많이들 내시고. 근데 일을 하면서 저희한테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말이 세금 또 내냐? 또 내야 되냐? 이거는 또 뭔 세금이냐? 아니면은 조금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냐?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고요. 어떻게 보면은 잘못 세금을 내셔서 불필요한 가산세라던가 이런 부담을 또 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게 너무 좀 답답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 지금 이 11월, 이제 12월 이 시기에 업체 이제 사장님들한테 이제 가결산을 해드리는데 가결산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었어요.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가지급금 중요한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가지급금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법인에서 돈을 그냥 빌린 거죠. 빌렸는데 보통 사장님들이 법인에서 돈을 뺄 때 사실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송금만 해서 이렇게 빼면 되니까 법인 돈을 마치 대표님의 이제 본인의 이제 돈인 것처럼 이제 막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소위 이제 뉴스에 나오는 횡령으로 인한 이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. 그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? 모르고? 모르고 많이 하죠. 법인 통장이라고 있는데 그냥 제가 만약에 법인을 만들어도 제가 그냥 일반 가지고 있는 개인 통장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 통장에서 돈을 빼나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빼나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똑같고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 쓰고 뭐 이런 분들은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하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업용으로 쓰시더라도 사실 이 통장에서 뽑나 저 통장에서 뽑나 어차피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들 그런 버릇들이 좀 있으시니까. 그럼 제가 그럼 횡령한 사람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있나요? 12월 말 기준이죠.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정 이자율이 있어요. 그래서 이자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이자를 그만큼 이제 넣으시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. 지금 저 같은 일반인들은 세무사라고 하면 다 똑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특히 뭐 이관되신 분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시잖아요. 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?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접해본 케이스는 가장 흔한 케이스이기도 하는데 이제 뭐 법인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저도 모르게 가지급금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보면 저도 모르는 가지급금이라는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.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경우를 미리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얘기를 안 해줘서 법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가 거기서만 끝나면은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제 개인의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개인 세금까지도 문제가 가거든요. 그렇게 된 경우를 저희가 좀 많이 봤고 근데 그게 당장 1년이라기보다는 길면은 5년, 6년 짧아하면은 한 2년, 3년 이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를 못해서 다음에 세금을 추징당하고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세무사가 꼭 맡길 수 있는지 네. 특징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요즘 이제 기존의 세무사님들이 좀 자리 잡고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많이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. 거래처들이 이제 전화를 하시면 보통 이제 직원분들이 거의 다 받으시고 하시니까 어떤 고객님은 그 전에 있던 세무사 사무실 이제 세무사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들이 이제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이제 대면해서 이제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.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상담을 시작하고 계신가요? 회사 출근하면은 그 업체 사장님들하고 이제 거의 대화하는 게 일상입니다.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인가요? 일상적으로는 바쁘지는 않은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거래처나 이제 대표님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을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가 사실 지금은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뭐 바쁜 시기는
예요. 근데 이제 지금 가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지 이제 5월달이나 3월달에 내는 세금을 더욱더 잘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때 가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뭐 급하게 부당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은 저희들보다는 다 100% 납세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거래처 대표님이나 뭐 사장님들을 위해서 더 특별하게 일을 하시는 세무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 같은 저희죠. 네, 저희입니다.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저희입니다. 오늘 가지급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 말씀하셨는데 다음번에는 또 이런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? 있어요.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위관되어 온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주변의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이거에는 이제 뭐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뭐 체감될 만한 정도는 사실 아닌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. 하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볼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정말 금액도 크고요. 얼마 정도요? 최소 700만 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몇 천만 원까지도 이제 네, 몇 천만 원 되는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욱더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, 이제 꿀팁들 많이 준비해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또 기대해 주세요. 다음. 구독. 죄송합니다.